기각왕.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각왕. 그것도 자기랑 연관된 사람은 무조건 기각.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서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죠? 오민석 판사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농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또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각하면서 이제 우병우 수사 차질이 생기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아, 그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이분이 뭐 그 전에도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을 다 기각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30년지기 절친이라면서요. 기각할 만하죠, 정말.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국정원, 그때 우리 얘기했지. 내각팀장도 아니고 외곽팀장, 노모 씨. 그 사람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이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김재철 MBC 사장의 구속도 기각했었고요. 큰 사건마다 기각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네요. 네. 같이 일하시는 강부영 판사. 이분도 같이 이제 둘을 가리켜서 적폐판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장이랑 그다음에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고요. 이 오민석 판사가 네. 우병우와 서울고와 서울대로 이어지는 네, 동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봐주기 아닐까? 딱 봐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딱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나 생각하면서도 직관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랑 오민석이랑 최현수 셋 다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친한 친구 사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좀 봐주는 거가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인간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뭐 네. 조폭이냐고요. 자기 뭐 의리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김보성이야? 의리.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 운동까지도 시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병우 라인이 네.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전면에 나와서 아주 선빵을 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적폐라는 게 얼마나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고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건지 다시금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티눈이야, 티눈. 걔 뽑아도. 그러니까 대충 뽑으면 안 되고 뿌리째 뽑지 않으면. 뿌리째 뽑아가지고 거기를 진짜 그 지져야죠. 전기로 지져야 돼요. 그럼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촛불 전국이 있었던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적폐들이 나타나서 이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촛불로 지져야 되지 않겠나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촛불을 넘어서 횃불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이번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최윤수 전 차장이 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예. 잡혀 들어갔다면은 바로 다음 타자가 이제 우병우였던 그럼요. 거고 검찰에서는 최윤수가 영장 기각된 거가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네. 찾아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우병우랑 친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이게 승진을 막 한 달, 두 달 여러 번 승진을 해가지고 네. 검사장으로 한 방에 승진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엄청난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그 우병우 그런 거를 만약에 지시를 했다거나 네. 그랬다면은 국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 뽑아라. 내 친구니까 이 사람 해달라. 네. 인사 잘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넣거나 명령을 넣었다면은 네. 그랬다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병우의 커넥션 자체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드러나겠죠. 네. 그거를 말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덤탱이 쓰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배신해요. 저는 뭐 이 사람들 둘을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그 역겨운 우정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위기 앞에서 바로 배신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결하기가 힘든 아직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민석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대놓고 기만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적잖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시간 끌기라고 봐요, 저는.
네. 이게 시간 끌기라고 보이고 네. 그 시민분들이 지금 실제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막 벌이실 정도로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진 상황이 아닌가. 네. 거기에 완전 기름을 뿌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구속을 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기각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네.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을 하면 개혁이 되는 거고 기각을 하면 뭐 적폐다 꼭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각을 했다면 그냥 일반 국민들도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더 친절하게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오민석 부장판사가 얘기했던 구속영장 기각의 취지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죠. 항상. 사실 영장 기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 사유가 네. 이 사람은 증거를 없애거나 파기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 제일 많이 쓴 거, 그러니까 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네. 이런 거. 뭔 그렇게 소리야. 쓰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 당장이라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을 풀어주면서 야, 그러다가 최윤수 잠적해버리면 되게 웃기겠다. 대박. 진짜. 네,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자기들의 힘으로 자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대학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난해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대학이죠. 이화여대에서 또다시 한번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일이죠? 이게 사실은 1학기 때부터 시작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네. 3월부터 시작해서 그 친일파 동상이 네. 왜 학교에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1022명의 이화인들이 직접 서명을 하고 네. 서명을 할 때 1,000원씩 모금을 해서 그 팻말을 제작해서 김한란 동상 앞에 네. 설치하자라는 이벤트를 했어요.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생들의 핸디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아, 네. 맞아요. 뭐만 하면은, 그래도 어차피 친일파가 세운 학교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렇죠.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고려대에도 있고 뭐 서울대에도 있고 연세대에도 있고 네. 아무튼 좀 잘 나가는 대학들에는 다 이렇게 친일파가 이렇게 하나씩 끼어 있는데 그렇죠. 네, 늘 이제 여대다 보니까 또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깎아내리기가 좀 네. 유독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학생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유석창 박사님이 이제 설립자신데 네. 그분은 아버지가 이제 독립투사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의사로 이제 정규 과정을 밟고 네. 나오자마자 병원을 짓고 학교를 나이가 드셔서 만들게 된 거라 아.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는 자부심이네요. 갑자기 그렇게 자부심 얘기로 넘어가나요?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뭐 설립자도 저희도 설립자는 친일파가 아니고요. 네. 네, 아무튼 11월 13일에 결국 팻말 제막식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동상 옆에 이렇게 팻말을 설치해서 이제 왜냐면은 김한란 동상한테는 그냥 김한란 박사다 이런 식의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당연히 생각할 때 동상이 세워져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대단한 사람. 네, 대단한 사람. 위인. 추앙받아야 될 사람. 보통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동상을 보면 아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할 텐데 그 학교에 동상이 세워져 있으면 당연히 그리고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김한란 박사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그럼요. 쉽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 동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팻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27일 날에 네. 기어이 학교가 이 팻말을 철거했습니다. 제대로 된 통보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학우들이 만든 팻말은 그냥 그 ECC 있거든요. 거기 창고에다가 덮개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네. 또 학교 본부의 입장도 좀 우스운 게 학생처 면담이나 뭐 학생처 기획처 뭐 총무처 총장님과의 면담을 할 때 늘 나왔던 얘기가 이 김한란을 되게 보호하려는 태도 되게 실드를 계속 쳐주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뭐 지식인의 고뇌가 충분히 느껴지는데 심지어는 뭐 다른 학교도 안 왔는데 우리가 굳이? 그리고 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뭐 김한란 선생님 자서전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저도 되게 웃긴 얘기 하나 들었는데 네. 그 철거 반대 시위하고 하니까 오래전 동상이 세워지고 긴 세월 캔버스와 함께한 사실 자체가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무슨 개소리죠 이거? 그래요. 그러게요. 그럼 적폐도 역사니까 같이 끌고 가지 그래.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뭐 동구권에서 갑자기 이제 그 자유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스탈린 동상 때려 부수는 것부터 네. 시작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4.19 혁명 때도 이승만 동상 때려 부수는 것부터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적폐나 독재의 상징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그 상징물을 없앰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정당성이라든지 자유로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화여대 스스로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네. 그 학생들이 팻말을 세운 것도 학생들이 그 망치로 때려 부시지 않았잖아요. 그 동상들처럼.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는 이 역사 그대로 두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갑자기 독립투사가 지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두고 대신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공공물을 세움으로써 뭔가 사람들한테 솔직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김한란을 비난해라라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대자보에도 실제로 팻말을 지운다고 친일 행적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네. 그 학교 측에서는 공공물의 교내 설치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공문서를 읽듯이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 거는 굉장히 소통의 부재가 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 동상이라는 게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게 그런 동상을 유지하라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이 동상은 언제 철거돼도 일찍이 아닌 네. 네, 그런 좀 동상이고 늦은 감이 있고요. 네, 언제 해도 늦은 감이 있죠. 네, 최근에 박정희 동상을 상암동에다가 올리려고 하다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그 그럼, 손바닥만한 그거요? 아니, 아, 그거 말고? 그건 걔들이 그거 들고 그 쇼한 거고, 걔 또라이 새끼들이고. 그거 말고 이제 박정희 동상 큰 거. 마포 쪽이었나요? 예, 네.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키도 좀 키운 것 같고, 얼굴 하관도 좀 이렇게 잘 살을, 생기게 좀. 근데 그 동상 잘 보면 난 이인재 닮았던데, 박정희가 아니라. 그래요? 맞아, 맞아. 네, 이인재 진짜. 음모인가 그거? 그러니까 이인재가 아직 이름 바꿔치기 하려고 정말 이인재다. 피닉스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잘 보면 이인재 닮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 동상. 네. 그 동상 제막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시민사회단체가 막아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김한란 동상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그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을 해서 그 김한란 동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학교가 할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학교가 정말 그렇게 세우는 거면은 네. 했던 행동에 대한 것들을 아예 그냥 그것만 딱 모아가지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상에 써져 있는 글씨가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만 써놓은 이유가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만 딱 써놓고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써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진짜로 그 사람이 썼던 책들이랑 말들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 놓았으면 좋겠고요. 팻말이라고 이제 해서 그거를 학교가 가져갈 정도로 흉물스러운 건가? 뭐 이래서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뻐요. 엄청 잘 만들었어요. 네. 이게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네. 가면은 서 있는 뭐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런 네, 판. 네, 네. 그런 판처럼 엄청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내용물도 딱 정자로 네. 딱 깔끔하게 써놓고 내용 딱 간결하게 써놓고 아래 표가 2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연도별로 이 사람이 친일 행적을 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네. 오른쪽에는 친일 발언에 대한 것들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네. 정리를 딱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이제 보여졌었는데 네. 그냥 가져다가 그런 지하에다 막 처박아 놓고 막 그런 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가린다는 건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역사적인 안 좋은 일이었었잖아요. 결국에는 교육자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교육 사업을 하게 돼야 되는데 매국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일 매국한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숨긴다는 건 그 본인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화여대가 아니잖아요. 학생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학교 내에 있는 적폐들을 몰아낸 그런 이화여대인데 그런 면모를 보여줄 거라면 이런 걸 숨기지 말고 오히려 떳떳하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알란 탄생 100주년 책자가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네. 그 느낌이 그럴 것 같아. 그 뭐 실패는 있어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꾼이다. 신화는 없다 뭐 이런 거 이명박이 쓴 거. 네, 뭐 그런 느낌의 책인 것 같고요. 냄비 받침이나 이런 걸로 쓰면 좋아요. 예. 두꺼우니까. 예, 상 안 상하고. 그럼요. 번외적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본 풍경 중에 요즘 가장 눈에 띄면서 네.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김알란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뭔지 모르고. 일본 뭔지 관광객인가? 모르고. 지나가다 뭔지 알고 저러는 건가 이러고. 근데 지나가긴 이화여대가 하거든요. 그 관광 그거거든요. 예. 관광 뭐라 그러죠? 코스 중에 하나여가지고 대체 외국인이 엄청 학교를- 많더라고요. 예, 예쁜 학교라고 해갖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건물이 와요. 그 좀 약간 그 엄청 고딕 양식의 이쁘긴 건물 뭐 이런 해가지고. 것들이잖아요. 대강당이랑 이제 ECC 같은 데가 되게 음. 인기가 많아서 음. 늘 대강당 계단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이제 또 ECC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죠. 그 김알란 ECC에서 그 그거 사진. 사가시고 이화 아 그거 맞아. 그 보통 그치.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죠.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김알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절대 사진 안 찍을 텐데. 그럼요. 오, 그럼요. 절대 못 찍죠. 왜 이런 걸 여기다 세워놨냐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항의할 것 같은데요. 어. 네, 어떻게 친일파를 학교에 이렇게 동상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러고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따지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어 말고 영어로도 같이 써놓으면 좋겠다. 그 중국어, 친일, 중국어, 팬메모. 중국어. 그럼요, 중국어로 그럼요. 써면 좋겠네요. 관광 코스인데. 네. 그래 중국어 점자 뭐 다 동원해서 써놓는 걸로. 점자까지. 그거 진짜 모금 운동이라도 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알바끼 해버리는 거야.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냥 확 부어버려. 시멘트 확 몰고가지고 딱 부어버리고 거기다 탁 붙여놓고. 도망가. 안 도망가면 되지 뭐 이렇게 딱 결기에 찬 모습으로 팔짱 끼고 서로 팔짱 끼고 딱 지켜내는 거지. 와 대박.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네, 그래요. 가린다고 해서 사라질 역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가리지 말고 오히려 떳떳하게 그리고 그게 후세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굿바이 환란 운동을 진행하는 이화여대생들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의 이슈 세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각왕.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각왕. 그것도 자기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각.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서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죠? 오민석 판사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농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또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각하면서 이제 우병우 수사 차질이 생기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아, 그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이분이 뭐 그 전에도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을 다 기각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30년지기 절친이라면서요. 기각할 만하죠, 정말.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국정원, 그때 우리 얘기했지. 내각팀장도 아니고 외곽팀장, 노모 씨. 그 사람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이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김재철 MBC 사장의 구속도 기각했었고요. 큰 사건마다 기각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네요. 네. 같이 일하시는 강부영 판사. 이분도 같이 이제 둘을 가리켜서 적폐 판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장이랑 그다음에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고요. 이 오민석 판사가 네. 우병우와 서울고와 서울대로 이어지는 네. 동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봐주기 아닐까? 딱 봐. 화면에 나와서 아주 선빵을 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적폐라는 게 얼마나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고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건지 다시금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티눈이야, 티눈. 이렇게 뽑아도. 그러니까 대충 뽑으면 안 되고 뿌리째 뽑지 않으면. 뿌리째 뽑아가지고 거기를 진짜 그 지져야죠. 전기로 지져야 돼요. 그럼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촛불 전국이 있었던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적폐들이 나타나서 이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촛불로 지져야 되지 않겠나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촛불을 넘어서 횃불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이번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최윤수 전 차장이 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예, 잡혀 들어갔다면은 바로 다음 타자가 이제 우병우였던 그럼요. 거고 검찰에서는 최윤수가 영장 기각된 거가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네. 찾아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우병우랑 친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이게 승진을 막 한 달, 두 달 여러 번 승진을 해가지고 네. 검사장으로 한 방에 승진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엄청난 커리어를 보여주시는데 네. 그 우병우 그런 거를 만약에 지시를 했다거나 네. 그랬다면은 국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 뽑아라. 내 친구니까 이 사람 해달라. 네. 인사 잘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넣거나 명령을 넣었다면은 네. 그랬다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병우의 커넥션 자체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드러나겠죠. 네. 그거를 말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덤탱이 쓰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배신해. 저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딱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나 생각하면서도 직관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랑 오민석이랑 최현수 셋 다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친한 친구 사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좀 봐주는 거가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인간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뭐 네. 조폭이냐고요. 자기 뭐 의리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김보성이야? 의리.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 운동까지도 시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병우 라인이 네.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네.